자, 확률의 뜻과 활용 개념 설명 시작해 봅시다. 확률의 뜻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행과 사건. 그래서 시행이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 라고 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 1부터 6까지들 6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표본 공간이다 라는 거고, 사건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원사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전사건, 그래서 전사건은 뭐다? 반드시 일어나는 것. 다음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합사건은 뭐냐?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합사건. 그 다음에 곱사건은 두 개 동시에 일어난 거, 혹은 뭐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합사건은 요렇게 집합을 표현할 수 있고, 다음 배반사건, 요거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사건이라 합니다. 교집합이 없는 것. 다음 여사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래서 A 여집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확률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 이걸 어떻게 적는다? PA, 이렇게 적습니다. PA. 자, 그러면 PA는 어떻게 되는가?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A의 사건, 모든 경우의 수에서 A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일어날 횟수에 대해서 시행 횟수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시행 횟수를 여러 번 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확률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근데 내가 두 번을 던졌는데 둘 다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확률이 1인 경우죠. 근데 두 번이 아니라 이거를 한 100번, 1000번 하면 총 확률이 뭐에 가까워진다?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건 아니고요. 자, 기하학적 확률, 이거는 그냥 뭐 길이, 넓이, 시간 등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어떤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체 영역분의 특정한 사건의 영역,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래서 확률은 어떻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0이다. 자, 문제를 봅시다. 확률은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의 이해를 통해서 확률을 이해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자, 여기서 이제 활용할 때 우리가 앞단원 혹은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배운 거를 활용을 합니다. 만약 이걸 모른다면 다시 한번 듣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필수형 대표형 1번 보면,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하게 설 확률. 자, 남자 2명,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경우를 먼저 따져볼게요. 전체 경우는 일렬로 선다 라는 거니까 총 5명이고,
전체 경우는 5팩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서 남학생 2명이 이웃한다. 그러면 남자 어떻게 해야 된다? 묶어야 된다. 그러면 여자가 총 3명이 남게 되고, 자, 총 4명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4팩. 자, 그래서 근데 우리 남자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남자가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로 보는데 그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따라서 확률은 어떻게 된다? 확률은 5팩분의 4팩 곱하기 2가 된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각각의 연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확률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 하나 띡 하고 나와요. 하지만 이 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연산을 베끼기만 한다면 절대 확률 문제가 수월해지지 않을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넷, 여자가 둘 있고요. 자, 그럼 전체는 6명이고 6명이 일렬로 서야 되니까 6팩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옛날에 했죠.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게 절대 아니고,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 남자 4명을 일렬로 배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4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줘? 여자를 집어넣어줘. 그러면은 여자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자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준다 생각을 하면 되고, 여자 2명한테 이제 총 몇 개의 자리? 총 5개의 자리가 있는 거죠.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디 앉을래? 첫 번째 여자가 5개 중에 1개를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 여자가 남은 먼저 앞에 첫 번째 여자가 고른 거는 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뺀 나머지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다? 5P2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경우는 6팩이고 나온 사건은 경우의 수는 요거니까 6팩분의 4팩 곱하기 5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연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표형 2번 볼게요.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자, 반장과 부반장을 포함한 총 7명 이 학생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반장과 부반장이 이웃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총 7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 앉는데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이거 원순열이었죠. 원순열 전체는 특정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한 명은 일단 앉혀놓고 남은 6명을 쭉 둘러주면 됐었죠. 6팩토리얼 해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탁이 쭉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총 7명의 사람을 앉힐 건데, 자, 반장과 부반장이 이웃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반장하고 부반장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총 이제 몇 명의 사람이 남아있나? 총 5명의 둘, 셋, 넷 사람이 일렬로 앉으면 되겠고, 그러면 5팩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반장 부반장이 서로 지금 반장 부반장을 하나로 보고 그 하나로 본 애를 기준으로 잡아준 겁니다. 원순열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조금 생각하기 편해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반장 부반장 최종적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가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6팩을
슉 나눠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선생님 둘, 두 번째 문제. 선생님 둘, 학생 3명 원탁에 둘러앉을 때 선생님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총 이제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거야? 5명의 사람이 있고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전체는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4팩이 되겠죠. 자, 이게 전체 경우고, 자, 원탁을 둘러앉는데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학생이 둘 남죠, 둘. 그래서 학생이 둘 앉는, 먼저 이제 학생 3명 중에 선생님 사이에 앉을 사람 골라주면 되겠죠. 3. 그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학생 둘 앉히면 되겠죠. 2팩. 그리고 전체는 4팩이었으니까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사이에 앉을 학생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남은 2명의 학생을 원순별로 앉히는 것.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연산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형 세 번째 중복순열. 자, 4개의 숫자 0, 1, 2, 3을 중복으로 허락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자, 첫 번째 자리에는 1, 2, 3, 3가지만 올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는 4가지, 세 번째 자리도 4가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 경우일 거고, 자, 근데 1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1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일 수 있다? 2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1 빼고 3가지.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도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3, 4, 4에서 2, 3, 3을 분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고, 2, 그 다음에 슉 하면은 8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네요. 자, 대표형 4번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에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C 지점을 거쳐갈 확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직접 세는 게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했을 건데, 자, 뭐 앞단원에서 한번 했었죠. 어떻게 하냐? 여기다 1, 1, 1 이렇게 정해주시고, 자, 여기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는 거와 이렇게 오는 거 2가지가 있으니까 2가지. 그러면은 C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3가지에서 3, 3, 3 C를 거쳐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3, 3, 3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과 아래를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6, 그 다음에 9, 12, 그 다음에 9, 12, 그 다음에 18, 30, 30, 그 다음에 60. 그래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총 60까지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할 수 있고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2번 가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B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오른쪽으로 3번 가지고 위로 3번을 가야지 B에 도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3개와 위로 3개, 이걸로 일렬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일렬로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팩에 2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6팩에 3팩 3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똑같이 앞에 방금 계산한 60까지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봅시다. 자, 4개의 당첨 제비와 당첨 제비 4개고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는다. 다음을 구하시오. 3개 모두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일단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총 7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거니까 7C3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죠. 이거 연산하는 방법은 765 3, 2, 1 해서 35가지가 되겠고, 자, 3개 모두 당첨 제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자 7C3분의 자 4개 당첨 제비 중에서 몇 개를 뽑으시면 돼요?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의 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자 7C3분의 당첨 제비가 1개 나와야 돼요. 그럼 4개 중에 1개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남은 당첨 제비가 아닌 3개의 당첨 제비 중에서 2개를 꺼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7C3에 당첨 제비가 2개 나와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꺼내주고 3개 중에 하나만 꺼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단에서 배운 조합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연산들이 이 연산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대표 유형 6번. 자, 표본 공간을 S 공사건을 공집합이라 할 때 다음 두 사건에 대하여 자, 기억 보면 자, 이거는 전 사건이고요. 사건의 확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얘 확률은 1일 거고 얘 확률은 0이니까 기억은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확률은 1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전 사건과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을 더하면 2랑 1 사이다.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얘는 1이고 이미 1이고 얘네 둘이 더해서 확률 1을 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자,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확률은 B의 확률이 A의 확률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리을도 정답.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조금 풀어봤습니다. 대표 유형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또는 일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자, 집합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요거와 요기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교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교집합은 두 번이 계산되죠. 이 교집합은. 그러니까 한 번 빼주자. 이런 의미고요. 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은 두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이렇게 교집합이 없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두 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려면 그냥 각각 더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그래서 사건이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A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집합에서는 요런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걔는 어떻게 생각하자? 1에서 A 사건 빼주자. 이런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자, 필수형 2번 볼게요. 필수형 대표형 1번 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덧셈 정리. 주머니에서 1부터 2까지 2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20개였고, 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자 그럼 3의 배수가 뭐가 있을지 하나 적어 봅시다. 그러면 3, 6, 9, 12, 15, 18 이렇게 1부터 20까지 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4, 8, 12, 그 다음에 16, 20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러면 총 몇 가지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5가지, 5가지인데, 자 12라는 애는 어떻게 돼요?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에서 5를 더한 다음에 12가 한 번씩 더 더해져 있으니까 하나를 빼주자. 그래서 확률은 20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유형 두 번째 보시면, 사과맛 사탕 3개, 포도맛 사탕 7개가 들어있다. 임의로 사탕을 두 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낼 때 두 개 모두 같은 맛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사과 맛이 나올 경우랑 포도맛만 나올 확률, 그죠? 사과 맛이 나오면서 포도 맛이 나올 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어요? 총 10개가 있고, 전체 경우는 10개니까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사과만 나올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경우, 포도만 꺼낼 확률은 7개 중에서 경우의 수는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따라서 전체 확률은 10C2분의 사과가 나올 확률과 사과가 나올 경우의 수와 포도가 나올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형 세 번째 볼게요.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0개의 제품. 여기서 3개를 꺼내는데 적어도 1개. 자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여사건으로 조금 풀어주는 게 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반대 거를 계산할 때 1개도 나오지 않을 경우를 계산하는 경우가 조금 쉬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가 나오면 그렇게 푼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 3개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는 불량품, 그러면 1개도 불량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총 10개 중에 몇 개를 꺼내요? 3개를 꺼내는 거고, 거기서 불량품이 아닌 거는 7개가 있고, 거기서 7개 중에 3개를 꺼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7, 6, 5, 3, 2, 1, 그 다음에 19, 8,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6, 3, 그래서 10, 3, 4, 그 다음에 슉슉슉 해서 7, 5. 그러면은 샥이니까 24분의 7 이렇게 될 건데, 자 명심하는 건 우리가 지금 원하는 확률을 구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해준다? 1에서 이 확률을 빼준다. 이거 꼭 안 하고서 틀려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걸 계산하고 있는지 명심하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대표형 4번 봅시다. 서로 다른 5개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자 그러면 뒷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2개, 3개, 4개, 5개 이걸 다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뒷면이 1개 나올 경우, 뒷면이 1개도 안 나올 경우 2번 계산하는 게 조금 편하겠죠. 자 그러면 5개의 동전을 던지니까 총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5승이 되겠죠. 자 여기서 동전이 뒷면이 안 나올 경우는, 빵번 나올 경우는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 나올 경우는 총 몇 가지? 5개의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5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는 2의 5승분의
1 더하기 5 해서 분의 32 그래서 3, 16 이렇게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계산한 게 너무 기쁜 나머지 16분의 3 이렇게 적으면 딱 틀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1에서 전체 확률에서 우리가 구한 확률을 빼준다. 그래서 16분의 13 이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